자,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디스크 질문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부부간에 아니면 부모랑 자녀나 성향이 다른 걸 알았어요. 근데 그럼 안 상황에서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특히 내 성향을 알았는데 그럼 강점 성향이 있고 약점이 이제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약점 되는 부분, 우리 아이가 굉장히 이제 아이 성향인 것 같아. 그래서 굉장히 애들 좋아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꼼꼼하지 못해. 그다음에 뭔가 언제까지 하기로 했는데 이거 약속을 잘 못 지키고 공사 구분이 잘 안 돼. 그럼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나중에 아이가 공부를 한다거나 뭐 학교 생활을 한다거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또 행복한 삶을 사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요즘의 교육적인 키워드는 내가 못하는 거를 잘하게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힘들다고 봐요. 그 약점은 그것이 완전히 사회적인 문제나 관계를 파괴할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보완하는 정도로 그치고 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디스크 이용 검사를 이렇게 해보면 이제 아이들의 강단점이 이제 나타나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자기소개서 쓰거나 뭐 사회생활하거나 그러면 굉장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좋은 방법은 아이 성향인데 좀 꼼꼼하지 못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아까도 한 가지 좀 방법 중에 계획 같은 걸 세우고 그럴 때 아이는 일주일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작심삼일을 계속 반복하게 해가지고 본인이 자꾸 끊기게 못하고 그러니까, 아니면 뭐 공부 환경 같은 거에서도 좀 자주 바꿔주게 한다든지, 아니면 한 군데 오래 집중하지 못하고 뭐 그리고 책을 또 진득하게 보거나 이러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대화나 토론을 많이 하게 한다든지 질문을 많이 하게 한다든지 뭐 그런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정말 큰 걸림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보완하는 정도로까지 하는데 그 기질을 네가 바꿔라 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부족한 부분을 자꾸 뭘 채워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하다 보면 그걸 더 잘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또 협력하게 되고 또 이해하게 되고 그러는 그 단계로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나는 이제 약간 IS 성향인데 같이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C 성향이 있는 사람하고 너무 꼼꼼하고 원리 원칙적이고 막 일 중심적인 이런 사람하고 같이 일하는 게 힘들다. 근데 뭐 우리가 좋은 사람 같은 기질이 있는 사람들만 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론적으로 그러면 S 성향은 S 성향끼리만 있으면 잘 될 것 같은데 서로의 장단점이 눈에 다 보이거든요. 생각이 읽혀요. 그래가지고 더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게 저 사람이니까 지금 뽕해가지고 얘기 안 하고 뭐 그런 게 내가 읽히고 막 그러니까 이게 더 잘 될 것 같은데 부모 자녀 간에도 그러더라고요. 엄마도 S형이고 애도 S형이래요. 그게 더 뭐 잘 맞을 것 같은데 둘 다 그런 부분이 매몰돼서 결정이 안 되는 거야. 결정이 안 되고 뭐 다른 뭔가를 하는 데 있어 너무 두렵고 변화를 하지 않고 막 이런 부분들이 서로 그 부분에 부족한 부분들만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더 이게 좀 관계가 안 된다는 그런 과정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서로 차이가 있는 분들하고는 가장 기본적인 이제 부부관계도 그렇고 서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서로 마주보지 말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라고.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는 이거를 비전과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더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약간 차이가 있는 건 감수하자라고 생각하고 인정하고 가는 그런 차원의 타협이 되고 방법론을 찾아야지 이게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다른 면만 보면은 이거 진짜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좀 쉽지가 않은 좀 상황인데. 근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일 먼저 실천할 게 이제 같이 사회적으로 일하는 관계에서도 이제 그런 비전과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도 있지만 부부간에도 특히 그러잖아요. 부부간에도 지금 이렇게 서로 달라서 끌렸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너무 힘든 지금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가 왜 부부 생활을 하고 자녀를 낳고 기르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분명한 그런 걸 좀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힘든 관계를 좀 회복할 수 있는 좀 단계는 그냥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하고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약간 좀 더 원활하게 또 편안한 그 수준으로 올라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심적인 문제 아니면은 기술적인 문제 이걸 갖고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약간 이게 좀 철학적이고 좀 우주적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우주적인 어떤 성향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뭔가 좀 깊은 사고가 여기서부터 좀 뭔가 필요해요. 내가 그럼 왜 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근본적인 답을 지금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유대인들은 하분타를 하잖아요. 둘씩 짝을 지어서 토론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비생산적일 수도 있어요. 서로가 준비를 안 해와가지고 하면은 뭐 배우는 게 없이 끝날 수도 있고, 굉장히 서로 논쟁만 하다가 뭐 끝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좋지 않아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브르타를 계속 하라고 유대인사에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관계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성숙되는 게 궁극적인 삶의 목표라고. 그렇죠. 어떤 관계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성숙되는 게 궁극적인 삶의 목표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나하고 차이가 나고 성격도 다르고 이 힘든 이 사람을 내가 왜 견디면서 살아야 되나? 세상적으로 보면 헤어져. 그럼 행복하지가 않잖아.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 세상에서의 어떤 행복의 수준에서 이제 보면 되는 건데, 그것도 한 차원 넘어서 사실은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거를 견뎌냈을 때 오히려 사실 더 큰 인격의 성숙이 있는다고 보거든요. 그게 약간 조금 탈무드적인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환경과 역경이 있는 거는 그거는 나의 성장의 근육을 키워주는 적이라고 생각하지, 원수나 힘든 사람을 없애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너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부러지고 이제 주저앉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럼 이건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객관적으로 봐서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제가 좀 많이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 내가 살아있다면 그걸 견딜 수 있다는 증거다. 그걸 견딜 수 없었으면 이미 무너졌을 거예요. 무너지고 어떤 다른 선택을 했었겠죠. 근데 지금 어떻게 너무 힘들고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힘든 상황인데 지금 버티고 있어. 숨쉬고 살아있어. 그럼 그거를 또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가족 가운데서도 굉장히 우리가 힘든 과정에서 이렇게 자라났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런 힘든 가정에 내가 태어났을까? 근데 유대인적인 세계관에서는 그거를 내가 선택했다고 해요. 우리가 애를 낳은 게 아니라 아이가 많은 가정에 갈 수 있어. 많은 저기를 갈 수 있는데, 저 가정에 갔을 때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자리, 그거를 선택해서 왔다고 보거든요. 탈무드 공부를 좀 더 해보시고, 제가 이제 탈무드 원전토론 하는 그 블로그 올리는 거 한번 틈틈이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면 그 제 쓴 책 있잖아요. 1% 유대인의 생각 훈련. 그게 이제 약간 보는 이제 이런 좀 뭔가 우주론적인 이해가 있어야, 이게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고 정말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나를 성숙시킬 수 있는, 나의 인격을 완성시킬 수 있는. 애도 힘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애가 힘들고 문제가 일으키고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아프기도 하고 막 문제들이 있고, 왜 온 세상이 나를 막 이렇게 힘들게 하나, 나만 이런 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도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나의 존재가 남아있다면, 이거는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주어진 거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이해들을 하고 좀 또 깊은 사고를 하면, 그러니까 아까도 가장 그게 뭐냐면,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 다음서부터 이제 해결이 돼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이제 힐링은 없거든요. 우리 보통 병에 걸렸을 때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내가 암에 걸렸어. 그럼 암 환자의 어떤 단계가 있죠. 첫 번째는 분노. 왜 나한테 이런? 나는 지금 유기농 채식에 잘 먹고 저기 하고 하는 스트레스 없이도 최소한 살아는데 나한테 어떻게 암이라니? 이렇게 막 하고 분노와 받아들이지 못한가 봐, 이런 막 저기에서 우울과 그렇게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치유가 시작되는 단계는 언제부터 시작된다고 그래요?
받아들일 때 내가 환자구나. 나는 내 나름대로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문제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런 결과는 이걸 인정하고 그럼 앞으로 그럼 남은 죽지는 않았잖아. 죽지는 않고 남아있는 기간이 있으니까 남은 기간 동안 그럼 난 뭘 해야 될까? 다 모든 걸 할 수 없더라도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해보자 라고 할 때 사실 이제 힐링이 시작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힘든 부부관계라든지 힘든 부모 자녀 간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나의 어떤 인생의 어떤 풀리지 않는 값들은 그런 우주론적인 관점을 가지면 이제 이해가 되고 인정이 되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새로 출발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구체적인 질문, 우리 이제 제주도에서 그런 가정들도 있을 수도 있고, 이제 뭐 기러기 아빠 뭐 그런 칠 수 있잖아요. 우리 이제 여러 가지 사업적인 아니면 주말 부부가 된다든지 해서 아까도 지금 선생님 말씀대로 가족들은 같이 이렇게 단란하게 있고 그 가운데 소통이 잘 되고 그랬을 때 아이들이 정서적인 안정감이 된다고 그러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렇게 엄마하고만 이렇게 아이들하고 있어야 되고 아빠는 좀 떨어져야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이런 걸 어떻게 좀 보완하거나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사실 이제 이런 약간 유사한 질문에 맞벌이 엄마한테도 좀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맞벌이 엄마들은 아이들하고 양적 시간을 많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첫 번째 해결책은 질적 시간을 풍성하게 하는 거죠. 주중에는 바쁘지만 주말에는 그럼 반드시 다른 무엇보다 주말에 또 학원을 보내고 뭐 도서관에서 뭘 하고 그런 것보다 주말에는 온전히 그냥 엄마 아빠랑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이 시간만 확보해줘. 나머지 네가 하고 싶은 거는 주중에 다 하고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보거나 뭐 이렇게 되는 아빠하고의 뭐 만남이 있던 그 만나는 시간 이거는 더 소중한 시간이니까 다른 것 모든 걸 다 제껴놓고 우리 가족들에게 같이 식사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다든지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혹시 송간의 3대 교육법인가 그거예요. 송영길 전 인천시장 국회의원 하시던 분이 있죠. 그분 자녀가 5남매인가가 있는데 다 고시 합격했었어요. 그래서 그 5남매 자녀를 그렇게 뭐 키우고 뭐 나름대로 각각의 뭐 역할들을 하고 그렇게 살고 계시는데 그 아버님이 어떻게 키우셨냐면은 편지 육아와 교육. 시골에 살았는데 이제 아이들이 좀 중고등학교를 다 광주로 가서 학교를 다니고 또 서울에 가고 그러니까 뭐 명절이나 한 번이나 그때 이제 뭐 우리 애들 얼굴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친필 편지를 그렇게 많이 쓰셨어요. 그 아빠가 그 편지 쓴 거 모음을 해서 자녀들이 책을 냈어요. 근데 진짜 구구절절 요즘 이제 아날로그 편지를 사실 쓰지 않잖아요. 근데 저도 제가 편지를 좀 썼었거든요. 네? 근데 진짜 그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쓰면서 내 생각도 좀 정리가 되고 그 마음이라든지 그게 좀 문자와 그 글에 타이핑 칠 때하고 달리 묻어 들어간다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뭐 가능하다면 그렇게 좀 아빠가 아이들을 위해서 자녀 그다음에 또 부부간에도 서편지를 좀 정성을 담아 좀 편지를 써서 하고 그러면 옛날에는 그럼 다 어떻게 키우고 옛날에 유학 보내고 뭐 자녀 부모랑 떨어져 있고 막 그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녀에 대한 어떤 편지를 주면서 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저는 그 필리핀 외국인 노동자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필리핀 외국인 노동자들 이런 과정이 많아요. 아이 여기 와서 서로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애가 생겼는데 애를 여기서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100일 정도 되면 그 애기를 딜리버리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이전시. 그 사람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댁으로 애를 데려가. 얘네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진짜 거기 가서 부모랑 떨어져서 한 10년, 20년을 지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강제 추방되거나 그래서 필리핀에 돌아가면 진짜 한 달은 서먹서먹 하세요. 우리 자식이고 내가 돈 보내주고 뭐 그랬는데 그런 적이. 근데 그런 부분에 굉장히 서먹서먹하는 간격이 좀 덜한 그 가정들은 뭐냐면 화상통화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화상통화하면서 이들한테 뭐 얘기해주고 또 대화하고 그렇게 했던 애들은 훨씬 더 엄마 아빠가 돌아왔을 때 그 거리감이 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적으로나 아니면 물리적인 거리가 좀 힘들다고 해서 질적인 방법으로 좀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 그 가운데 이러려면 그게 좀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니까 다른 무엇보다 뭐 공부하고 뭐 그러는 것보다 진짜 좀 같이 가족들 모였을 때는 좀 대화를 한다든지 뭐 이런 좀 저기를 갖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어느 정도 답변이 좀 다 됐나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조금 그 소통과 이게 진짜 좀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어떤 주제고 그런데 또 같이 뭐 저도 모든 거에 대한 답을 다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같이 그 답을 찾아가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또 하나의 탈무드적인 어떤 생각이거든요. 그 탈무드적인 세계관에서는 우리 관계성이 몇 가지 관계성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우주와 우리의 관계, 신과 우리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한 사람도 또 다른 하나의 우주라고 보거든요. 그 우주와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맺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발전하고 또 성숙할 수 있다고 사실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는 우리가 뭐 이끌어주고 저기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 아이와 더불어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자녀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우주가 열리는 걸로 보는 거거든요. 사실 애가 이걸 좋아하니까 나도 이거 전혀 생각도 없었는데 이걸 같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또 이런 전혀 나는 다른 성격인데 우리 아빠는 S형이고 엄마는 D형인데 I형인 아이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I형의 세계를 보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아이는 생각하고 이런 세계도 또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아이로 인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관계가 더 풍성해지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걸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익이 더 크거나 아니면 또 성숙이 더 크기 때문에 한번 그런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관계들을 한번 만들어간다. 이런 좀 세계관적인 정립이 있으면 훨씬 더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런 모든 일들 감당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런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얘기까지 좀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회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간담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